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목소리들이. 네, 반갑습니다. 다들 무더위를 잘 견디고 녹음실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신여성 목소리 네. 이상해요. 완전 쉬었는데 쉰 녀석 신여성. 내버렸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가을을 준비하는 목소리. 가을을 준비하는 가을. 최근 추녀로 일주일간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시오. 밝히다가 목이 더 나갈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싱그럽게 가을을 부르는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튀어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다들 뭐 또렷또렷해지셨네요. 역시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도 더우니까 이거 인사말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연습을 했죠.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뭐 비었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안 감독 영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는 감독이지만 오래된 영화 속에 숨겨진 이안의 어떤 영화 세계를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영화 2개를 초이스했죠. 이 영화를 강력하게 묶으신 꿈꾸미께서 이 영화를 왜 2개 같이 선택했는지에 대한 강렬한 소개가. 제가 선택한 겁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오늘 할 영화가 우리가 리안 감독의 그 초기 작품들이죠. 네. 뭡니까? 데뷔작인 네, 그렇죠. 쿵푸 선생하고 그다음에 음식남녀 두 편.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작이라고 하면 대만에서 찍은 3편을 이제 묶어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쿵푸 선생, 그다음에 사이에 결혼 피로연이 있죠. 결혼 피로연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남녀, 이렇게 3편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결혼 피로연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 피로연을 뺀 두 편의 작품, 쿵푸 선생하고 음식남녀를, 그러니까 리안 영화의 첫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인 거죠. 그거를 이제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네, 별 이의가 없어서, 이의 제기가 없어서 건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제 뜻대로 가는 거죠, 세상이 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MC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음식남녀하고 쿵푸 선생인데, 이게 쿵후 선생이라고도. 네, 한국에서는 쿵후 선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불편해. 네. 읽으려니까요. 아니, 원래 제목은 퇴이 서우라는 중국어예요. 추수. 예, 추수인데 그렇죠. 퇴이는 뭐냐면 밀다. 예, 올밀추자입니다. 밀추자. 밀다. 예. 그러니까 밀추자. 이렇게 어떤 점포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미시오, 풀. 당기시오 있잖아요. 풀. 예, 푸시 할 때 푸시. 네. 그 이제 중국에 가면 그 골자가 써 있어요. 밀추자가. 미시오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이제 서우는 손수자예요. 그래서 손을 밀다 이런 뜻이니까 쿵푸에서 이렇게 장품 밀당. 같은 거 이런 거죠. 예. 태극권 중에서 연습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밀고 이런 밀당? 밀당?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에 낙서해본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시오 하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낙서로 허세 금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 게 써 있잖아요. 밀지 마시오, 당기지 마시오. 우리는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다 동작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엘리베이터 그런 이상한 게 생각나요. 왜
이렇게 아니 더 이상한 거 같은 아니 갑자기 그런 동작이 생각. 쿵푸는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쿵푸 하는 사람들이 보면 택견? 허공에다가 뭐 이런 거? 허공에다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쫙 장풍처럼 이렇게 쫙 손을 밀고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밀고 당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느릿느릿 그런 동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택견 같은 약간 리듬을 타면서 그렇죠. 네. 상대방의 기의 흐름을 움직이는. 그래서 뭐 이따가 영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를 쏴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딱 그 장면이 핵심적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추수 딱 해서 맞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저도 기가 많이 필요해요. 한 20기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뭐 추수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추수는 이제 태극권에서 일종 단련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냥 수련 방법의 일종이죠. 태극권은 지난번에 저희가 영화 한 편을 다룰 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무당산이 등장하면서 그 무슨 와호장요? 영화였죠? 와호장이었죠. 예. 태극권은 우리 복습시켰어 복습. 중국 권법 중에 하나로서 그 무당산의 도인 장산봉이 창안했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태극권이 많이 나오고요. 무당파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추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추수는 이제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연습하면서 일종의 평형을 모색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태극권에는 이 추수 외에 뭐 투로나 기기 등 또 다른 운동 방식도 여러 있습니다. 아, 제목에 이렇게 심오한 설명들이 필요할 줄이야. 쿵우 선생은 푸싱 핸즈라는 영어 제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푸시예요. 네, 그죠. 네. 영어 제목이. 영어 그리고, 제목. 또 이제 중국 가신 분들 가시면 이렇게 그 마사지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 받으시는데 그때 추나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나. 그때 추가 바로 이 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쪽으로 몸을 가져온다는 거고 추는 내 쪽에서 몸을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당이죠. 추나가. 추나가 밀당 요법이죠. 이렇게 밀었다가 가져왔다. 당기다가. 밀었다가 당겼다. 당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때 추자입니다. 몰랐어요. 요거는 이제 그 한자로 설명하면 그 네. 우리가 퇴고한다 그러잖아요. 그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뭐 이렇게 말이 틀렸는지 교육정 보고 하는 걸 퇴고한다 그러죠. 그 퇴자랑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발음이 어떨 때는 퇴로 읽고 어떨 때는 추로 읽고 그러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가 아니군요. 옛날에 배웠던 기억 나죠? 네, 맞습니다.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추고라고 읽으면 안 된다. 퇴고. 그런 몇 개의 단어들이 있죠. 네, 쿵후 선생. 당시로는 이제 그 쿵후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요즘에는 다 쿵푸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중국어 발음은 쿵푸? 꽁푸예요. 꽁푸. 근데 이 꽁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읽으면 공부예요. 공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이 꽁푸예요. 한자가. 근데 이제 중국어에서의 원래 뜻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노력을 들인다 할 때 노력. 그 자기 어떤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들이는 노력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그게 공부라는 의미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KUNGFU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식 영어 발음을 따가지고 쿵푸 이렇게 읽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는 F 발음이 또 없어. 그러니까 쿵후 어떤 사람은 쿵후 어떤 사람은 쿵푸 막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쿵훈지 쿵푼지가 됐는데 원래는 꽁푸가 맞습니다. 푸르도 들리기도 하고 후루도 들리기도 하고. F 발음이니까. 그러니까 F. 예. F. 꽁푸. 네, 쿵푸 팬다 때문에 맞아. 쿵푸가 더 이제 익숙해지는 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쿵푸 선생은 제목은 굉장히 뭐랄까 쿵푸 팬더 때문인지 굉장히 유쾌할 것 같은데 막상 영화는 되게 진지한 가족 이야기죠. 음식 남녀도 같은 남자 주인공이 나오시는 굉장히 진지한 잔잔한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안 감독의 초기작 새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가 했던 이유는 가족 이야기를 일단 다루고 있다. 리안의 관심이 초기에는 가족에 완전히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 작품이 모두 다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리안 영화를 얘기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대립 속에서의 융합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아는 그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가서 영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할리우드적 영화 문법이라든지 할리우드에서의 영화 제작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만으로 돌아와서 만든 영화가 이 3편이거든요. 요 3편 딱 만들고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결합이나 융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쿵푸 선생도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식을 만나러 가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런 표현도 똑같이 모티브는 똑같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미국에 가 있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음식 남녀는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양과 서양의 결합 혹은 갈등, 대립, 융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그냥 가족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뭐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도 올해 그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 만비키 가족구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황금종려상도 받았습니다만 고레다 히로카즈도 늘 이 가족 문제에 신경 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영화를 비롯해서 어떤 서사, 어떤 이야기도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네네. 네. 아니 혹시 또 뭐라고 할까봐 길게 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이제 생각해 보면 리안 감독의 초기작이면서 이제 자기의 삶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하면 보통 문학가들이 소설이나 시로 이제 등단을 할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많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로 인정을 받고 자기 삶에 대한 성찰, 자기가 어떤 감성인지를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어쩌면 이안 감독에게 이 초기작 3가지가 그 이후의 삶을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일부러 그런 데뷔작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고 거기서 출발하고자 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영화 3편을 가리켜 가정 3부작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정 3부작. 스튜디오가 가정이란 말이니까. 가정 3부곡,家庭 3부曲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그 지아팅 가정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의 가족에 해당해요. 중국어는 가족을 가정이라고 말해요. 중국어에는 그럼 가족이란 말이 없냐? 가족이란 말이 있죠. 중국어에도 지아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몇 세대를 그냥 쭉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집안 가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의족자. 중국어 번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중국말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중국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가족이란 말을 번역하려면 중국어의 가정이라고 옮겨야 되고 중국어의 가족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려면 집안이나 가문 이 정도로 옮겨야 되는 그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어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틀리는 중국어예요. 네. 근데 어떻게 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가족 3부곡 번역을 많이 하셔서 가족 3부곡 또는 아버지 3부곡.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3부곡 이런 거 붙이는 말에 좀 반대합니다만 뭐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탐탁치 않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3부곡이라고 붙여놓으면 이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 3편의 영화를 보는 뭐랄까 논리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그 명명 자체가 가족 3부곡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만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얘기 또 거기서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평론가들도 먹고 살아야죠. 네네.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무슨 3부곡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분들이나 평론가들은 그걸 붙임으로써 자기가 그걸 붙였다고 하는 권위를 얻고 싶은 거지. 네, 맞아요.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럼 결국 우리는 이 3부곡을 다 가족 3부곡을 다 한 거네요. 결혼 피로인 포함해서. 네,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는 근데 다른 코드를 이제 2부에서 이제 할 건데
근데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지금 말씀하신 이게 가족 3부작, 뭐 가정 3부작, 아버지 3부작이 아닌 관점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 속에 과연 이안이 누구의 역할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안의 페르소나가 누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안이 만들어내는 영화에서는 이안의 어떤 색채가 개인적인 거를 들여다보기는 어렵거든요. 최근의 영화들은. 근데 이 초기의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안과 중복되는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안의 어린 시절 경험이라든지 또 2주 이후 또는 이 문화적인 그 어떤 충격과 이 격차를 몸소 경험했던 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감독이 어디에 자기 경험들을 녹였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더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생각하기에는 리안의 페르소라는 그 미국에 있는 아들들이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리안이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를 그린 거지. 네, 맞습니다. 이안이 말을 하라고 말을. 아니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돌아왔죠. 우리 중국 갔다 왔다 그러더니 중국 갔다 왔더니 이제 전환이 좀 안 됩니다. 아니 우리말을 잊어버렸죠. 중국이란다. 그 이안의 어린 시절을 본다면 그 태어난 가문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유교 사상이 농후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꾸이바일리라고 엎드려 꿇어 절하는 예를 행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네네. 그게 느껴지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선생님으로 나와서 너 커서 교수가 되라.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집요하게 했으나 이하는 그러진 않았죠. 네. 엄격한 집안. 예. 그랬군요. 아까 페르소나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들의 모습이 페르소나였는데 저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거를 그리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약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향이 좀 들어가 있어갖고 되게 이안의 모습을 거기서 찾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고민이 개인적인 자기의 삶과 어쨌든 뭐 가족과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에서 좀 고민하는 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두 영화의 지금 공통점은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삶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음식 남녀 마지막 음식 남녀도 그렇고 완전히 반전이었죠. 나는 정말 그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 되게 얘가 이안이 가고자 하는 그림의 모습에서 개인적인 본인의 원함 이런 쪽으로 갔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영화에서는. 네. 만약에 그렇게 그치지 않고 고뇌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이 영화가 지금 다시 봐도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92년도에 나왔고 92년도. 꽁푸 선생은 92년도 예. 그다음에 음식남녀는 94년도에 예. 나왔으니까 지금 한 24년 정도, 4, 5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도 사실 지금 봐도 스토리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탄탄해요. 아주 이렇게 리안이의 영화적 재능을 이때부터 이제 보여준 건데 저는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영화 속에 이제 그려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갈등을 잘 녹여가지고 사실은 아버지하고 갈등이 없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누구나 다 정말 난 아버지하고 아무 갈등 없이 평생을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전부 아버지를 처음 해보거든. 그리고 자식들도 전부 아버지 밑에서 자식 노릇을 처음 해보잖아. 처음 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다 처음 하는 일들이 서툰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건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서툰 일들을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겠어요. 지금도 많은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럴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더 열심히 연습하자고 공부해서 아버지가 되자 그런 일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을 1부에서 하나요? 2부에서 하나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이 두 영화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이안이 어떤 가족 세대의 어떤 극명하게 어떤 재능을 발휘한 부분 중에 뭐 팁을 드리자면은 쿵푸 선생
콩푸 선생 그에 보시면은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원테이크는 아니죠. 대사가 없는 장면이 한 7분간 이어져요. 앞에. 정말 저는 그게 대단한 어쨌든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7분을 그냥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인 며느리와 이 중국에서 온 아버지, 대만에서 온 아버지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음식, 뭐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방식, 언어 이런 것들을 그 몇 장면 안에 7분 동안 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마 보시면 음식 남녀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앞에 거기 대사가 별로 없죠. 예, 앞에 계속 요리하고 맞이하는 장면까지 말 없이 그게 쭉 진짜. 이어지는 기법은 두 개 영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안이 이제 네. 영화를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콩푸 선생 같은 경우도 도입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한 1분 몇 초 동안은 계속 그 쿵푸 연습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족자가 뭐 이렇게 크게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렇게 뭐가 쓰여져 있는 족자가 있고 그러다가 화면이 딱 바뀌면 컴퓨터 화면으로 그 미국인 며느리가 작업하는 컴퓨터 화면 속에 막 알 수 없는 글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화면으로 딱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야기가 서로 되지 않는데 그것은 의사소통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를 정말 대조적으로 한 화면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봐도 마치 문화 어떤 칼럼처럼 그 세대의 문화도 보이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했었던 이전 세대와의 어떤 단절 그게 그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 서양인과 동양인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신기술과 전통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이 영화 두 가지의 공통점 이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를 앞부분에 많이 압축이 죄송합니다. 네,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을 다들 준비해 오셨고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영화의 재미있는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dos...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일부보다 훨씬 박력 있는 모습으로 소개 먼저 하십시오. 박력 있게. 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남들보다 항상 앞선 호기심과 행동 때문에 지갑이 비어있지만 지식은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저희는 이한 감독의 음식 남녀와 콩푸 선생님으로 저 많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추수라고 할까요? 추수 밀당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당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 감독 그 초기작 3개 중에 이제 2개를 하면서 이한 감독 영화를 어떤 숨겨진 내면, 이면, 이한 감독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일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각자 좀 재밌게 본 장면들로 일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신 분부터 먼저 해보는 걸로. 한 분은 반짝거리진 않네요. 네, 저기 정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까 이제 사실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 쿵푸 선생의 첫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어떤 영화적인 처리를 하면서 동서양과 세대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대립을 보여줘서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음식 남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아버지가 호텔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해서 먹는 장면, 그게 난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왠지 이렇게 묻어가는 그냥 일부 아직도 일부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 네, 그 정말 화려한 음식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아버지 일터가 그 원산 대반점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원산 대반점이 그 대만에서 가장 그 좋은 호텔 네. 중에 하나고. 가봤어요? 꽃보다 대만에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가까이 아는 언덕에 있는 아주 네. 화려한 그 노란 기와 지붕을 얹은 호텔이죠. 저는 그 꽃보다 할배 대만 편이 아니었으면은 이름도 몰랐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주 그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 그 복도를 보는 순간 아 여기가 맞구나. 옛날에 70년대인가 언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대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묵었다는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게 무슨 정부 기관으로 사용되다가 호텔로 바뀌었다는 꽃할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질은 좀 떨어져도 그 위용은 여전히 안에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네. 저는 인상 깊은 장면 물론 다 나오겠지만 그 원산 대바점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 아버지가 선생님 뭐 큰일 났습니다. 요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주방에 끝도 없잖아요. 막 끝도 없이 들어가서 막 주 선생님 오셨습니까? 옷은 언제 입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규모가 대단하구나. 저 광장인 줄 알았어요. 아주 조그만 호텔이 아니라. 대만에서 하여튼 제일 큰 호텔이에요. 이름이 원산 대반점이 이 맞나요? 반점이라는 맞습니다. 게 호텔인 거죠, 뜻이. 그렇죠. 반점. 네. 북경 반점 그럼 북경 네. 호텔. 네. 아니 그럼 홍콩 반점은 어떻게 된 홍콩 건가요? 반점은 홍콩 호텔. 호텔. 그럼 중국집 이름이 지금 호텔입니까? 근데 우리 잘못 써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그 중국 식당으로 쓴 거죠. 근데 사실 반점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도 해당되지만 약간 식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주점이 쭈덴이 이제 호텔이라는 그건 의미가 더 더 이상- 강하죠. 주점. 왜냐면 옛날에는 호텔에 간다는 게 묵으러 어디에 자러 간다는 게 결국은 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숙식을 다 해결하는 공간이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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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객잔. 음. 아주 옛날식으로 하면 객잔이죠. 객잔. 그러니까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점 주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한다 그래서 반점 주점이 됐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주 좁게 쓴 거죠. 의미를. 그쵸. 네. 마치 파크를 고깃집에 갖다 쓴 거, 호텔에 갖다 쓴 것처럼 저 대학가의 90년대에는 그때 주점이 많았잖아요. 그냥 술집을 의미하거든요. 나이가 중국에서 나와서. 아니 저희가 난 대학생이라는 잘 게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를 갑자기 아니, 막 하네. 이양 감독 영화가 나왔을 시절에 대학가에는 모두 주점이라는 이름의 술집이 많았습니다. 경양식집과 그 뭐 이제 무슨 가든 그러면 다 갈비집이잖아요. 네. 네? 가든이 다 가든. 가든이 다 갈비집이잖아요. 고깃집. 그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3호 가든 그러면 그 맨날 가든데 아니에요? 거기? 서교 가든. 네. 네, 서교 가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용진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 초창기에 그런 말씀을 했었죠. 파크는 뭐 다 여관이고 가든은 다 고깃집이라고 다 그렇게 갖다 붙여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장소나 이런 이름들을 잃어버렸다고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면서 남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 원산대반점 그 장면은 그래서 규모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꽃보다 할배 대만편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일정이었고 굉장히 그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드론도 있고 디지털이다 보니까 화질도 너무 좋고 중간에 풍경이 이 호텔 안에서 밖을 보는 풍경도 무척 좋았던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또 참고로 중국에 여행 가시면 주점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실 텐데 절대 술집으로 오해 마시고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보다 한 단계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賓
빈관이라고 하는데 손님 빈자를 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묵는 곳. 그냥 호텔보다 약간 못한, 약간 게스트하우스. 모텔 정도? 모텔 정도라고 할까요? 게스트하우스. 네네네. 우린 영빈관 뭐 어떻게 우리는 빈관하면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느낌이. 겁니까, 이거? 영빈관하면 빈관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호텔입니다. 주점입니다. 대주점이라는 그러니까 말도 빈관 있고. 위에 주점이 있고 네네네. 주점 위에 반점이 있는 거예요. 대륙에선 그게 반점이란 표현을 별로 안 씁니다. 네, 대륙의 네. 스타일에서는 대륙에서는 그냥 호텔? 주점. 주점? 네, 아, 주점으로만? 네네네. 빈관. 빈관. 빈관 주점. 주점은 와. 뭐라고 하나요? 대륙어로. 酒店. 지오디엔. 지오디엔. 아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술을 좋아해? 아니에요. 저 오늘 교회 다녀왔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빈관은 뭐라고 하나요? 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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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재밌는 또 이야기를 들었네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가정. 가종? 가정과 가족의 중간발을 너무 중국어를 흠모하다 보니까 막 가정과 가족의 어떤 중국에서의 차이, 우리나라에서의 차이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차이를 배우네. 네, 근데 이번엔 또 빈관 뭐 이런 주점의 의미를 대륙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또 기억에 남으시는지? 저는 쿵푸 선생에서 쿵푸 선생에서 마지막 장면 진태태랑 이제 주사부가 이제 차이나타운에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굉장히 약간 자식들 집에서 쫓겨난 듯한 그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결말일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뒤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딱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그렇게 끝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뭔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자기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자기들이 시간을 서로 맞추시면서 이제 뭐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네, 뭐 이런 약간 좀 다른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네네네. 시작으로 받아들였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말도 이제 더듬으시고. 그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90년대 문화에서. 저는 그것보다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 보면 네네. 개인적인 뭐보다는 가족을 위한 거니까 네네. 그런 게 좀 쑥스럽고 어려운 일들이지.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모습이 약간 그렇게 어둡게는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선택은 어쨌든 둘이 잘 되는 쪽으로 간 거니까. 개인적인 걸로. 어둡다기보다 어색한 거죠. 어색한 그런 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네, 낯설게 나왔지. 그 두 분의 대사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그거잖아요. 저희 집은 저쪽에 몇 층에 몇 호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 몇 호입니다라는데 그 자기만의 호수, 방을 갖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하면 항상 뭐 손자의 며느리의 아들의 이런데 제 방은 여기고요. 우리 내 집은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게 굉장히 끄덕끄덕. 네. 지금 말없이 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청중이 한 분. 좋은 말씀들. 네네. 아니 좋은 그렇게도 말씀들. 어색함이 그렇게도 보일 수 있었겠구나. 맞아요. 생각을 나도 네, 좀. 바라보는 근데 저는 관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두 분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그러한 전통 관념 이런 것과는 이렇게 따로 사는 자식들과 따로 사는 게 약간 배치되고 위배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런 거는 그 산에 올라가다 계단에서 울면서 터진 거 아닌가요? 그 등산을 그렇죠, 가다가 그렇죠. 예.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극하면서 우리를 이어주려고 하는 거 너무 비참하다. 늙고 쓸모없다. 근데 거기에 전환점으로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그 할머니도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신 거죠. 어쨌든 이 영화의 마지막은 굉장히 모던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든지 뭐 저희 그럼 데이트할까요? 자전거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개인의 어떤 선택과 이분들이 남은 생을 여기서 어떻게 지내게 될 건지에 대한 관객의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그들을 품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엔딩이 굉장히 모던하다. 그래서 뭐 결론을 일부러 짓지 않고
짓지 않고 그것을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는. 근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간 네. 건지는 보이긴 하잖아요. 네, 희미하게. 저는 그 점에서 이 두 영화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안 감독의 가족을 다루지만 굉장히 그 자기 삶에 대한 거를 더 강조했다라는 게 되게 와 닿았던 거고 음식남녀도 그 지점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반전을 오게 만들었지만 그 장면이 제일 아름답게 느껴지긴 했어요. 네. 그 스포일까봐 진짜 반전이었죠. 전 당연히 그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죠. 미리 깔아놓은. 아니 그 양여사님 네. 쓰러지는 거 보세요. 쓰러질만 하죠. 뭐라 욕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뭐라 욕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우리 2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치면 지금도 이해 못할 좀 상황인데 엄청난 용기와 그 정말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했고 근데 거기에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금영이가 우리 먼저 다 준비되고 계획된 것들이라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영화의 앞에 장면들이 다 준비되고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병원 갔던 게 정말 아플 줄 알고 아버지가 곧 암으로 죽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검진이었던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건강검진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손녀딸일 줄 알았던, 이제 결국 딸이네. 산산이한테 도시락 싸주고 이런 걸로 중간중간에 그런 좀 행복한 장면들 나오는 게 마지막에 요 한 장면의 반전을 이해시키기 위한 게 이미 다 앞에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지막엔 저한테도 반전이었던 그 장면이 가장 음식남녀에서도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리안의 이 영화들을 그 전치라는 개념으로 푸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는 뭐냐면 다른 곳에 위치한다라는 말이죠. 원래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isplacement, place를 이제 dis하는 거죠. displace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자기가 원래 이렇게 놓여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위치 지어지는 것을 이제 전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에서는 이거를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이렇게 막 커다란 막 바위를 그냥 공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바위는 원래 산이나 뭐 이런 땅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공중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또 뭐 대표적인 게 마르셀 듀샹 같은 사람이 이제 변기를 갖다 놓고 그 갤러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전치라는 거죠. 원래 맥락 속에 있었던 맥락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곳에다가 그 사람이나 사물을 위치시키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 이제 쿵푸 선생을 보면 아버지는 완전히 전치되는 거죠.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대만이라고 하는 사회를 벗어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 위치하게 되는 거고, 음식남녀 같은 경우도 이제 명확하게 그 물리적 그 도시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치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래 늘 있었던 호텔이라고 하는 직업의 공간으로부터 가족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된 생활 무대가.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치를 당하게 된 사람, 특히 이제 사물은 그런 전치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낯섦과 그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르리얼한 그 초현실적인 그런 그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사람은 원래 자기가 있었던 맥락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맥락으로 가게 되면요, 자기의 기존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임무, 요구가 자기 앞에 딱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계속 살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20몇 년을 여기서 살다가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관계의 대상을 늘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전치된 상황 속에 잘 맞춰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쿵푸 선생에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공간이 뭐냐면 중국인 커뮤니티 센터가 해준 거고,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고, 이런 그 정체성의 연착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바뀐 전치된 정체성의 연착륙,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해져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뭐 군대 갈 때, 시집 갈 때 이럴 때가 이제 그 전치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새로운 맥락 속에 놓여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은 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과 갈등의 시기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인 거죠. 네, 저희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던 그 전문 용어로 트랜스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치. 네, 여러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랜스 아이덴티티는 이야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장면을 이어가 볼까요? 신여성도 네. 할까요? 제가 불러주길 바랬어요. 더위를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음식남녀 마지막 장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도 잊혀지지 않는 되게 하여튼 반전이라서 그렇고 사실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음식남녀의 이 선생님 이름이 주사부 원래 이름이 그 랑홍이라는 배우잖아요. 네. 아버지에게 딸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큰 딸이 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부터 책상에 계속 편지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한테 관심 있는 배구 코치가 주는 줄 알고 뭔가 내심 고백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찬송가만 듣던 이어폰을 내려놓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은 그 대중가요가 그 편지의 내용과 같다라는 걸 알고 이제 굉장히 이제 흥분하게 되면서 또 그녀가 만들어낸 어떤 첫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들이 좀 그런데 어쨌든 사랑은 이루어지니까요. 사랑은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 연애 편지를 아이들도 선생님을 좋아했으니까 그런 장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는 그런 걸 이렇게 받아줄 만한 어떤 여백이 없었던 그런 딱딱하게 굳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녹여주고 웃겨주고 안아주고 했던 그 배구 코치가 키는 작은데 또 인상은 좋더라고요. 저는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완전 까불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훈남 같이 얼굴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품평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갑자기 뭐 지금 뭐니 해도 정말 잘생긴 배우는 바로 꽁푸 선생의 그 아들 아닙니까? 저는 주윤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주인공. 네, 남자 아들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주인공 남자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 주사부의 아들. 주사부의 아들. 난 그 밑에 아들까지 가나. 개취 존중. 그래서 굉장히 핸섬하게 잘생겼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알랑들롱의 아들인가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미모를 따라 장성했다며 사진을 봤는데 와 거의 뭐 리즈를 갱신한 미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또 생각난 장면들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 2부에서 차이나 한 장면으로 2부를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보충하자면 왜 쿵푸 선생의 마지막 장면이 우울해 보였냐. 대체적으로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우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 이 영화의 해피엔딩은 그 어르신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굉장히 효를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렇게 세대 간에 같이 어울려 사는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다시 들어가 살 거라고. 왜냐하면 새로운 집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뭔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신 뭔가 이제 셋집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 저는 이 영화가 중국 문화와 서방 문화의 그러한 충돌과 모순을 보여줬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 문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을 우선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문화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에서 비롯된 이런 충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반전이에요, 반전. 네네. 그렇죠. 선택해서 그렇게 간 거는. 그럼 굉장히 잔잔한 장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결단. 네, 그런 거죠. 놀라운 해석입니다. 네, 오늘 청중으로 함께 하신
꼼꼼이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사회자였다가 정중이었다가. 네. 청중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럼 2부 오늘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함께했습니다. 음식 남녀하고 꽁푸 선생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두 영화의 차이나는 한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나눴고요. 3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u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차이나는 무비 이양 감독의 음식 남녀 쿵푸 선생 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영화를 우리가 왜 같이 보는지, 그리고 영화 속에 각각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는지, 또 생각지 못한 반전도 또 있고 하니까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두 영화의 공통적인 소재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음식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아마 이 영화를 하나라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중국 요리들의 어떤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정과 먹는 장면들이 세세하게 찬찬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들 어떻게 배고프십니까? 네. 소개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상큼한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부터 후다닥. 네, 남들보다 항상 앞서고 행동도 빠르며 지갑은 텅 비었으나 지식은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오늘 초딩 한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오늘도 조미료 전문가 책사님과 초딩 꿈꿈이와 또 자영업에 요즘 어려운 자영업에 자영업을 대표하시는 네 명이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양 감독이죠. 이양 감독. 이안을 성조를 살려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안. 리안. 네, 이렇게 됩니다. 리안 감독의 음식 남녀와 쿵푸 선생. 네. 제 후 발음이 맞으니까 푸 발음으로 해주시는 걸로 네, 정확한 발음을 좀 부탁드려요.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네. 세 번째 시간 이 두 영화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테마 바로 그 음식인데요. 그 미국에서도 중국 음식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연출과 관심을 보여준 이양 감독의 초이스로 보여지는 음식 이야기인데요.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그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익히는 그 큰 닭인가요? 닭 요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리 훈제. 아니요, 닭입니다. 이렇게 닭 들어 올려가지고 뜨거운 기름을 막 부으니까 점점 살이 익어가는 장면이 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리 훈제도 나왔고. 예. 뭐 중국은 요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 중국 분들이 늘 하는 말씀 중에 특히 저 광동 지역에 가면 늘 하는 얘기 중에 다리 4개 달린 건 책상 빼놓고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 빼놓고 헤엄쳐 다니는 건 잠수함 빼놓고는 다 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음식 남녀 첫 장면에서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개구리들도 기어 나오고 기억 안 나세요? 네. 맨 처음에 물고기부터 잉어부터 잉어부터 시작했죠. 예. 전 개구리들이 막 기어 다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개구리가 원래 날아다니는 개구리만 봤습니까? 아니, 근데 개구리가 기어다닙니까?
아, 두꺼비였나요? 그러면 아무튼 하여튼 뭐 엄청 다 잘 먹으니까 뭐 뱀 요리부터 시작해서 뭐 안 먹는 게 없죠 뭐. 뭐 전갈도 먹고요. 네. 원숭이 골도 먹고. 네. 맛있다면서요. 안 먹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네, 먹어봤어요, 자영업? 자영업 먹고 아니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개구리는 먹어. 아니 원숭이 골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남부 지역의 일부 특정한 그 종족이 주로 먹는 네. 그런 거고 일반 보편적인 요리는 아니고. 아 남부지요. 네.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거. 예. 중국 가면 다 원형 탁자에 그 원숭이 앉혀놓고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서울에 있으면 가끔 이런 농담도 하거든요. 이 서울이 중국 같았으면 이 비둘기 씨들 벌써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청계천에 민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낚시해서 없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합니다. 갑자기 식인종 같은 닭둘기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주 안주 없을 때 그 비둘기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 전설이 그런 괴기스러운 전설이 내려왔었죠. 그래 비둘기 중국에는 잡아먹었다는. 비둘기가 안 보입니다. 예. 다 음식점에 가면 이제 잡혀 있는 비둘기는 볼 수 있고. 비둘기 요리 먹죠. 예. 비둘기 요리 먹는데 비둘기 요리를 중국 이제 음식은 형체를 그대로 존중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비둘기 존중.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꼬리까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다 토막 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비둘기. 네. 드신 구워 거 먹습니다. 네, 네. 구워 먹어요 주로. 아. 보통 이제 양꼬치집 같은 데서 같이 굽습니다.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 맛은 닭과 비슷한가요? 그것까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로 짬뽕으로 먹어서. 네, 이게 음식이라는 게 다르다고 함부로 또 잔인하다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후천적으로 배운 네네. 자신의 관습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고 어느 문화권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자기의 고향 음식으로 간주하느냐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뭐 김치찌개가 우리가 맛있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맛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지. 생전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김치찌개를 처음 보는데 맛있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 국내 중국 동포 2세들, 3세들이 초등학교에서 그 중국에서 잘 먹는 취두부인가요? 그 두부를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먹여보려고 맛있다고 가져왔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한국 친구들에게 그 오히려 놀림이나 따돌림을 냄새가 많이 받은 나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 기호식품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다면은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영혼의 일부를 유지하는 게 음식의 과정이고 음식 자체인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다양성보다는 되게 상업화된 음식은 많지만 다른 음식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90년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들이 주류였죠, 그때.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조금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90년대 초중반이면. 근데 대부분은 한국 음식으로만 채워지던. 근데 이안 감독 영화하고 그 시절에 뭐 바베트의 만찬인가요? 그 프랑스 영화 이런 것들,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음식들이 소개가 되면서 음식으로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중국집 하면 우린 다 짜장면, 짬뽕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짜장면 특히 이제 졸업식 날 이럴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네. 가난하셨나 봐요. 가난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짬뽕을 좋아하셨어요. 네, 지금도 근데 요즘에는 마라탕 가게도 많아지고 유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요새는 뭐 먹방이 대세인 걸로 봐서 우리가 정말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엄청난 대세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중에 이제 그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음식들은 어떻게 좀 재미있는 음식 또는 기억에 남는 음식들 있으세요? 먹어봤는데 좀 더 신기했던, 아니면 처음 본 것 중에 영화에서 어쨌든 소재를 사용했는데 기억에 남는. 저는 있어요.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맛이 어쨌든 맨 초반 보면 아빠가 맛을 잃잖아요. 점점점 맛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둘째 딸과 같이 둘째 딸이 요리를 해주면서 먹었던 첫 번째 나왔던 요리가 그게 살라탕 맞죠? 예. 그 살라탕은 쌀라탕? 네, 그 살라탕을 먹으면서 맛도 회복되고 어쨌든 인생에 대한 걸가 그 돌아온다라는 그 지점으로 살라탕을 좀 예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살라탕을 보는 순간 이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내가 살라 그랬는데 왜 네가 살라 그래? 그래서 그게 살라탕이에요? 아닙니다. 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라탕인데요. 네. 산은 알칼리 산 할 때 산 시다는 뜻이에요. 시다. 시다. 라는 맵다는 뜻이에요. 매울 날짜군요. 산랄이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어로 하면 酸라라고 해요. 酸라. 탕은 탕이고요. 국. 그래서 굉장히 그 간단해요. 그 뜻은 시큼매큼 국이에요. 시큼매콤한 탕 이런 뜻이에요. 酸라탕이라는 말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요리라고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그냥 간단한 국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계란국 이런 정도예요. 순두부 뭐 이런 거? 네, 계란에다 그냥 물에다가 계란 풀어가지고 소금 좀 쳐가지고 간만 맞추는 정도의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요리라고 하기는 중국 현지에서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집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싸게 또 받더라고요. 그거를. 비쌌던 것 같은데요. 살라탕. 웬만하면 하는 것 같아요. 계란국 하니까 맛이 와닿네요. 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네. 쌀라탕 굉장히 흔한 음식입니다. 네. 아마 남방 지역의 음식일 거예요. 북방 지역의 음식이 아니라. 네. 북방에는 없어요? 다른 거가 있나? 다른 거? 북방에는 뭐 북경을 대표하는 뭐 베이징 오리구이 같은 것도 영화에서 등장하고요. 네. 탕으로 비슷한 거. 탕으로 비슷한 거? 탕 차이는 뭐야? 탕 차이? 북방은 후어구어를 샤브샤브를 많이 샤브샤브. 샤브샤브. 예, 샤브샤브도 나오죠. 예. 여기도 나오죠. 높은 어떤 이렇게 높은 김이 빠지는 그거죠. 네. 막 끓여서 뭐 이렇게 건져서 드셨던 그거.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요리 중에 하나가 동파육 아닌가요? 그 청경채 쫙. 동파육 맛있죠. 동파육 이제 돼지고기 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돼지고기 찜에 이제 소스를 이제 같이 묻혀가지고 이제 찌는 거죠. 동파가 소동파를 의미합니다. 송나라 때 그 시인이었죠. 소동파. 뭡니까? 항주에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항주에 그 호수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자꾸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이제 방제 작업을 했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방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 소동파한테 돼지고기를 한 마리 바쳤어요. 그래서 소동파가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될 게 아니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요리가 돼지고기 찜이었다. 그래서 소동파에 그 호를 붙여가지고 동파육 이렇게 이름 붙였다. 육자가 들어가는 거는 중국 음식에서 전부 다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입니다. 탕수육, 돼지고기. 재료가 돼지고기라는 거야. 탕, 달다, 수, 식초, 달콤, 시콤, 달콤, 새콤, 돼지고기. 그러니까 다른 고기들은 육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는 우육이라고 꼭 붙여요. 그래서 소고기로 탕수육을 만들면 탕수 우육, 우육탕면. 우육탕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붙으면 이거는 라조기. 깐풍기. 유린기. 유린기.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닭고기를 의미합니다. 닭고기의 원래 표준어는 지거든요. 지. 닭을 말할 때 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넘어온 중국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넘어왔냐면 산동 지역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중국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동 지역 사람들은 지 발음을 못 해. 사투리니까 지 발음 못하고 전부 지 발음을 끼라고 하는 거야. 끼.
그래서 깐풍기 그러면 까는 아주 바삭바삭, 펑은 튀겼다. 바삭바삭 튀겨낸 닭고기, 깐풍기. 오 재밌네. 라조기 그러면 라자오는 고추니까. 아까 맵다. 맵다. 조는 짜오는 고추예요, 고추. 고추. 매운 고추, 닭. 그 매운 고추하고 닭을 볶아는 게 라조기. 아까 살라탕에서 라. 네네네. 아. 유린기는 이제 기름을 많이 해가지고 볶은 닭, 닭. 유린기. 예, 기. 이렇게 이제 중국 음식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 네. 맛있게. 네. 어떻게 영혼이 없어 오늘 뒤풀이로 갑니까? 네, 네, 그러면은 에피타이저는 중국식으로 가야 되겠다. 샤오롱바오도 먹고 딤섬도 딤섬, 먹고 예. 거기 딤섬도 많이 나오지 딘타이펑 여기서 않습니까? 뭔데? 뭐 다양한 요리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떠나서 전반적인 이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발달한 음식 문화 대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만큼이나 많은 게 또 중국의 요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8대 요리라고 이렇게 중국인들은 지칭합니다. 빠다 차이시 살 때는 요리라고 안 하고 할 때만 요리라고. 팔아라. 8가지. 네네네. 8대. 8대. 네네. 8가지 요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리 체계는 어떻게 구분이 됐냐? 지역에 따라서 또는 이제 어떠한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소수민족들의 습성, 습관, 또 뭐 기후 특성, 또 뭐 지리적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대 요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중국은 이 요리를 지역 기준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유에차이라고 하는 광동 요리입니다. 광동 요리. 중국에는 성마다 약자가 있습니다. 한 글자 약자가 있습니다. 광동의 약자가 유에입니다. 유에. 그래서 유에차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습니까? 유에차이. 월. 네네. 유에차이. 그리고 스촨 요리. 사천 요리. 예. 스촨 요리. 우리가 사랑하는 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산동 요리. 그러니까 네, 광동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짝지근해서 네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사천 요리는 이제 조금 매콤하죠. 매콤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산동 사천짜장. 요리는 또 한국이랑 가까워서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네. 예.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짱수 요리. 예, 이걸 수차이라고 합니다. 수차이. 짱수 요리. 강소성을 때 네. 상하이를 강소. 둘러싸고 있는 상하이 남경, 상하이. 항주, 소주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짱수 요리. 예. 그다음이 해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좀 그렇죠. 짭짤하고 예, 오. 그런 게 특징이죠. 네. 그다음이 이제 저장 요리, 절감 절감. 요리. 네네네. 저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젠 요리, 복권. 복건 요리, 민차이라고 합니다. 예, 민차이. 그리고 알겠다. 민나무 호난 민차? 요리, 호남 요리. 호남? 예, 호난. 이제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하죠. 취두부 같은 거. 이게 다 호난 요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휘 요리. 이거를 호이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8대 요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요리 체계가 언제쯤 형성이 됐냐? 이거는 뭐 이제 춘추 전국 시기부터 중국 한족의 그런 음식 문화 중에는 이미 남북 요리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맛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다가 청나라 때에 와서 청나라 초기에 4대 요리가 형성이 됩니다. 산동, 장수, 광동, 스촨 이렇게 4대 요리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 말에 이르러서는 저장, 푸젠, 호난, 안후이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청나라 때에 와서 8대 요리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아, 어우. 놀라운 준비 정신. 아, 그러면 각 지역의 8대마다 대표적인 음식도 다르죠. 아유, 너무 살 때, 많아서 팔 때? 사실 솔직히 안 돼. 저도 어. 이 8대 중에 먹어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베이징 같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도시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도시는 잘 포함이 안 되나 봅니다. 아니요. 포함이 돼야 맞는데 어. 베이징 차이가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특색이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 찡차이라는 그런 요리도 있습니다. 근데 경채. 요새는 이제 더 베이징 차이의 찡 차이. 네네. 넓히면은 이제 뭐 동북 요리도 네네네. 들어가고 동베이 차이 이런 네. 것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이제 중국 음식을 먹으실 때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뭐 4대 발명품 그래서 뭐 화약, 뭐 종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발명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중국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원탁인 것 같아. 그 식탁에 가면 원탁. 돈을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네. 동그란 원탁에 돌려가면서 먹잖아요. 네. 이거 완전한 평등주의와 공유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상징적인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식 그 원탁 식탁을 보면 볼 때마다 늘 감탄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은 누구나 한 명이 소유할 수 없어. 한 명이 전유할 수 없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돌려가면서 조금씩 다 함께 나눠 먹는 거고 위아래가 없어. 원탁이라는 데는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가 또 이제 서열을 따져가지고 뭐 문에서 대각선으로 있으면 거기가 1번이고 뭐 2번이고 3번이고 막 정해놓긴 하지만 사실은 원이라는 것 자체가 다 동그란 거고 누구나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누구나 다 평등한 거야. 그런 사상이 들어있어서 저는 참 그 놀라운 발명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음식을 먹는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이제 차를 먹어서 드셔서 이제 입을 이제 헹굽니다. 입에 이제 뭔가 이물질이 없도록 온전하게 이제 음식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차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피타이저가 나오는데 에피타이저가 다 냉채입니다. 냉채. 중국은 찬 음식은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메인 디시가 아니라 아니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웬 에피타이저만 이렇게 많이 내놓고 메인 디시는 꼴랑 한두 개 주고 말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화가 났지. 그래서 찬 음식은 에피타이저는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닭을 이제 삶아가지고 차게 식혔다든지 뭐 땅콩류나 이런 야채류 같은 거를 차게 무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요리가 다 전부 메인 디쉬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제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 메인 디쉬가 몇 가지가 나왔냐. 나를 대접했는데 내가 오늘 누구한테 대접을 하는데 메인 디쉬가 5가지 나왔냐 9가지 나왔냐 11가지 나왔냐 20가지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인 디쉬를 구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상, 잠수함, 비행기 빼는 건 다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종류가 하나씩 다 들어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야채로 만든 요리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류 뭐가 있습니까? 고기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이제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엔 양고기도 좀 양고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생선 요리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생선 요리. 그다음에 탕. 네. 그다음에 면이나 국수나 밥. 이제 탕하고 면, 국수, 밥은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한 식탁에서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셔서 이렇게 음식을 시키실 때 냉채를 마지막에 드시면 좀 안 맞죠, 순서가. 냉채를 꼭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맨 앞에 좀 드시고 그다음에 그 재료별로 시키는 거예요. 재료별로 순서상 이렇게 뭐 돼지고기 요리를 하나 시켰으면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를 시키고 뭐 소고기를 시켰으면 이제 뭐 생선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재료별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맛이 그 담백한 것서부터 진한 걸로. 그러니까 탕수육을 가자마자 시켜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탕수육이 달단 말이에요. 너무 굉장히 진한 맛이란 말이에요. 네. 탕수육은 그 단맛이 입을 다 지배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그 맛을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탕수육 같은 거는 맨 마지막에 달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생선찜이라든지 뭐 돼지고기 볶음, 소고기 볶음이라든지 야채 볶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진한 요리들은 이제 뒤로 가서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탕, 국수, 밥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서 드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게 후식, 아주 달달한 요리, 후식들을 이제 시켜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중국 음식은 드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요즘에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같이 마시지 않으면 이게 정식 식당이 식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음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차든 술이든 네. 아니면 무슨 말 그대로 음료 드링크류든 주스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가면 뭐 사이다 한잔 할래? 그럼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음료수를 안 먹는 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날 안 시켜줘?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시켜주든지 차를 시켜주든지 반드시 뭐 음료수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중간중간에 건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현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처음 시킨 음료수를 계속 와서 따라줘요. 내게 비기도 전에.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중국 음식에. 중국은 첨잔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첨잔을 많이 하죠. 네. 저희는 첨잔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비우고 마시고. 비우고. 그래서 왜 마지막 만찬에서 음식 남녀 아버지가 자 건배하자 하면서 계속 원샷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게 음료 생각나는데 그 중국술을 들고 들어가는데 한국어 번역이 양 여사님께서 와인을 하나 가져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인이 뭐지 이렇게 술을 보니까 마오주 비슷한 그 중국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이 번역을 이 당시엔 이렇게 했었구나. 전혀 와인이 아닌데 그런 재미있는 또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원탁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차례를 염두에 두고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만 맛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만 계속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자기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가 몇 분의 1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 요걸 해서 남들을 배려해줘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있는 거 내가 먹겠다고 막 빨리 돌려가지고 막 그렇게도 안 돼. 속도도 잘 지켜야 되고 자기 앞에 왔을 때 제대로 아니 없을까봐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또 가서 막 집어오고 이러면 안 돼. 굉장히 무례한 거죠. 기본적으로 아랫 사람들은 그 식판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예. 어른들이 돌리기를 기다렸다가 자기한테 오면 이렇게, 그때서야. 네네네. 그런 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무슨 예의 범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식사 예절 배우는 그럼요. 우리도 수저는 어른이 먼저 드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드셔야지. 이렇게 음식 얘기가 무궁무진하군요. 배가 너무 2박 3일 해도 모자라죠. 중국 음식 얘기. 네. 먹는 건데 실수까지 하면 먹고 싶다. 실수까지 저는 중국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중에 생선 요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생선 요리, 잉어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탕수육만 먹잖아요. 탕수어가 있어요. 탕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어라든지, 농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도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 등을 칼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 내가지고 바둑판 칼집을 내가지고 그걸 튀깁니다. 튀기고 이제 그 탕수 소스를 탁 거기다 뿌리면은 예술입니다. 오늘 탕수어를 좋아하시는구나. 먹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없어. 그게. 오늘 없어요. 이거 없어요. 맛있는 녀석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국집에서는 생선 요리를 거의 안 해요. 민물고기를 별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횟집에서 도미회를 시켰더니만 머리를 튀겨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오히려 횟집에 가야. 먹어봤는데 뭐 새로운 정보네요. 네. 자, 저희가 어느덧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끄지를 못하고 화장실 못 가실 것 같아요. 네네. 다 부엌으로 가지 마시고 좀 자세히.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대학가 주변에 차이나 식당들이 많아지고 또 대림동 뭐 가리봉동에 있는 중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중국식 뭐 향채 볶음이라든지 이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몇 개 먹어봤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 이한 감독의 음식 남녀와 쿵푸 선생에 담겨있는 음식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4부를 준비하면서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u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이거는 뭐 뒤끝이 아니라 발작이가. 나중에 뭔가 오기? 네. 먹으러 갈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에게 조미료를 팍팍 채우는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남들보다 항상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비었지만 지식에 아주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안 감독의 영화 음식남녀 쿵푸 선생 두 이야기의 마지막 시리즈 4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 먹는 순서라든지 요리와 재료를 팔 때 요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재미나고 맛있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뭐 저희의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는 한마디도 있고, 이 두 영화를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각각의 대사들이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의 대사, 딸의 대사, 아들의 대사 뭐 이런 그런 것들 중에 좀 재미나고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조금 나누어 볼까요, 얘기들을? 어떠셨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지금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 아니 눈빛을 보아하니 뭐 이런 거. 저는 음식 남녀에서 꼽아봤습니다. 물론 쿵푸 선생도 좋은 거 있는데 음식 남녀에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그 공표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또 제목이랑 이 영화의 제목이랑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인생은 요리와 달라.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한 입 먹어봐야 신맛인지 단맛인지 혹은 매운맛인지 알 수 있지. 예, 그래서 인생에 대한 표현을 갖다 갑자기 뭐 아니 너무 길어서 그걸 차이나는 한마디로 하려면 아니요, 이거 그냥 저의 좋은 대사인 거지 이걸로 따라하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저희 실력이 안 됩니다. 듣는 걸로 네.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중국어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머, 人生不能像做菜把所有的料都准备好了才下锅 뿌넝은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뿌넘까지는 알지. 인생 뿌넝까지는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 남녀가 영어 제목으로 말이죠. Eat, drink, man, woman 이렇게 되어 있는 충격적인 이 사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이거? 수준 없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언이 왜 그랬을까? 리언이 영어 잘하는데. 저희가 뭐 1부, 2부, 3부, 뭐 4부까지 계속 음식 남녀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혹시 음식 남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혀 무슨 와닿지 뜻인지. 않죠.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음식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녀는요? 그냥 남녀의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럼 제가 또 음식 남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음식 남녀는 유교의 경전 중에 원문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란 책에 인스난뉘 그 옛날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절 예자입니다. 예절 예자고요. 한글도 다르네요. 네네. 공자와 그 공자 쓰라의 72문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죠. 이 사람들의 저작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공자가 직접 만든 책은 아니고요. 나중에 서한 시기에 서한 때 따이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찬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안에 공자의 말이 수록되어 있는데 공자 선생이 한 말 중에 음식 남녀 인지 대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시 난뉘 렌즈 따유. 그러니까 뭔가면 해석하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음식은 뭡니까? 먹는 거죠. 사람의 식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먹고 마시는 것. 네, 먹고 마시는 것. 그럼 남녀는 무엇이겠습니까? 남녀는 어떤 욕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사람의. 아니 그걸 꼭 내 입에서 듣고 싶은 왜 꼼꼼히 날 해줘. 쳐다보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니 날 쳐다보면서 그걸 빤히 물어보는 건 나한테 꼼꼼히 내 입으로 꼭 그걸 카우보이 듣고 싶은 거야.
남녀, 네, 말 그대로 성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과 본인이 다 성욕은 했어. 사람의 가장 큰 욕구다. 가장 큰 욕망이다. 으뜸가는 욕망. 그 대사가 이런 영화에 뜻이에요. 나오지 않습니까? 있어요. 나오죠. 네네. 중간에 오래된 친구, 친구랑 요리사 친구가 네네네. 술 마시고 네네. 술 하는 마시고 얘기지. 나오면서 식욕과 색욕. 인스난유, 렌즈 따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저희 적어왔는데 이런 거 중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능이지. 본능은 피할 수 없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거지.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한마디로 줄여놓은 말이 음식남녀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했을 때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민중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고 그리고 남녀 상열지사는 이 민중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남는다 그러면 뭔 줄 알아요? 식욕과 성욕 중에? 식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식욕이잖아요. 맞습니다. 먹어봐야죠. 식욕이에요. 먹어야 그렇죠. 할 수 있죠. 성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퇴해요.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욕구 자체가 완전 없어지진 않겠지만 막판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성이 아니야. 제가 먹고 싶은 거밖에 머리 안 나. 성을 너무 육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갑자기 질문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식욕이 훨씬 더 강하다. 성욕보다. 오래 간다. 식욕이. 영화 은교를 보면 꼭 그렇죠.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근데 못 먹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성욕은 좀 채워지지 않아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식욕은 죽기 직전의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욕구예요. 동감합니다. 어. 그래서 뭘 동감? 중국의 옛말 중에도 민이 식유천, 민이 시웨이티엔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강산도 식후경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민이 시웨이티엔. 하나 요리 단고라는 말. 꽃보다 단고. 먹는 금강산도 식후경. 똑같네 다. 그래서 이 음식 남녀는 결론적으로 공자가 한 말이고요. 음식 남녀 인지 대욕 뒤에는 사실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인들은 이 한마디를 계속 누락하더라고요. 아마 앞에 게 더 좀 더 공감이 되고 와닿나 봐요. 뒤에 거는 이제 사망 빈고 인지 대악 이렇게 붙습니다. 그 말인즉 죽고 가난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때 이제 대오라고 읽습니다. 아, 대오. 응. 네네네, 대오. 싫어한다는 싫어한다. 거죠? 네네. 미워로. 인死亡贫苦人之大恶. 죽는 것, 가난한 것, 죽는 것, 가난한 것, 고통스러운 것. 그 여기서 식욕 색욕 하면서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그래서 그 이한 감독의 색계의 색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색계의 영화를 보면은 정말 성적인 그런 것과 이 계율 사이에 이런 건데 영화 안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본능, 원초적인 것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사실 이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더 근본적인 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식욕과 성욕이 어떤 것이 더 끝까지 가는지는 뇌파검사까지. 그래서 이제 리안의 영화가 보면은 이제 이런 인간의 본능에 대한 탐구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을 우리가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이한 감독들 뭐 브로큰백 마운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거나 그런 어떤 기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킬러 콘텐츠 갑니까? 근데 꼼꼼이가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하실 말씀이? 아니 차이나는 한마디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 인시난유人之大欲. 아, 네. 네네네. 그게 대사에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네네. 대사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네 진한 우정. 야, 제목을 차이나는 한마디로 해보는 건 또 처음이네. 예. 못 따라요. 인시난유. 네. 人之大欲.
8글자밖에 안 돼. 너무 이게 런- 어렵나요? 런치 할 때 그 치가 혀가 렌치, 뒤로 가는 렌치, 건가요? 응. 런치, 권설음입니다. 런치,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런, 사람의. 런치, 예. 혀를 사람. 안쪽으로. 런, 사람. 즈 즈, 누구누구의 뭐뭐의. 예. 의, 따, 크다. 위. 위, 욕망. 위, 따이. 따위, 따위, 人之大欲 런치, 따위, 饮食男女 인시, 난니, 人之大欲 런치, 따위. 饮食男女人之大欲. 비슷하게 들려서 잠깐 어렵네요. 그치? 네, 이게 바로 머리에 딱 안 들어오고 어려워. 정말 중국어 좀 어려운 발음들이 섞여 있네. 지금 보니까. 몇 개, 몇 이어지면서 자꾸 혀를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인시 인시, 음식 먹고 마시는 거. 난뉘 난유, 남녀. 남녀. 난 위예요? 뉘죠, 뉘. 난 난뉘. 뉘, 난뉘. 이거 난 거기서 중요한 발음이 하나 나오네요. 뭐야? 난뉘 할 때 거기 뉘슈 할 때 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모양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나라 뉘슈 할 때 뉘는 이게 움직이죠. 뉘 이렇게 바뀌잖아요. 중국어는 우를 그냥 한 상태에서 뉘를 발음만 뉘로 해야 돼. 입모양이 바뀌면 안 돼. 뉘 해야 돼요. 뉘, 뉘슈 해야지. 뉘슈 하면 안 돼요. 뉘슈, 난뉘. 난뉘, 예. 인시 난뉘. 인시, 난뉘. 아, 좋습니다. 그거 포인트 하나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잘했잖아요. 人之大 뉘쇼 义. 때문에 그렇게 돼. 렌스, 따위, 따 위는 또 위. 위. 위도 마찬가지로. 위. 人之大义. 렌스, 따위. 예. 왜 그러시나요? 정신 차리시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언어를 희화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이런 거야. 8글자밖에 안 되는데. 대근디슈 내는 뉘슈. 뉘슈 하는 건 우리식이고. 어떤 뉘. 분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아니, 비밀까지도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미미? 네, 이거 뭐 오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놀래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저기서. 아유, 네. 饮食男女人之大欲. 아니 근데 그 그럼 앞에 따라해야지. 인스 난니 다음에 그 첫 번째 글자 人 런. 젠, 사람 인자예요. 젠, 응, 人 젠, 그냥 런. REN인데 아. 그거를 우리나라 런. 사람들은 그냥 ren 이렇게 하는데 런, 사실은 그게 R 발음이 아니고요. ren. R과 깊은 우리나라 왜 옛날 세종대왕 시절에 세모 글자 있었죠. 세모. 그게 즈 이런 발음이잖아요. 그 발음이 섞인 거야. ren. 그래서 심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ren이라고까지 발음해요. 안 돼. ren 안 막 돼. 이렇게 발음해요. 안 돼, 안 돼. 젠, 런. 런, 런. 네, ren. 젠, 뭐 차라리 그냥 ren 이렇게 해도 돼요. 런. ren. 젠. 런. 런으로 런 네, 이렇게 자꾸 배운 거예요. 런이 그렇게 돼요. 하세요 그냥 지금 무시하는 더 이상 겁니까? 더 이상 기대하진 않습니다. 기대 없는 인간관계가 무슨 단점? ren. 런. 네, 권설음을 어려워하시는데 권설음이 어렵다면 차라리 포기하시고 아예 그 성조를 누가 포기한다? 아니 근데 저도 권설음이 어렵거든요.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희는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저희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배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혀 모양과 목구멍에 뭐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저희를 무시하지 마세요. 혀 모양만 알려주면 저희는 세계 만국어를 아니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한 길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야, 근데 8글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饮食男女人之大欲 인시 난뉘人之大欲. 어렵죠. 한 명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한 명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기 신여성님부터 어렵다 근데. 이거 써놓질 않았네.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아. 인스 아니 뭐 선창을 좀 해주시면 饮食男女 인스 난위 人之大欲 렌츠 따위. 됐네. 어렵습니다. 자, 나쁘지 저도 않아요. 선창하고. 饮食男女饮食男女人之大欲人之大欲
따위 하고 뭐 물어보지 마. 뭘 물어봐. 따위. 이거 따위가 따위가 있어. 저희 오늘 좀 특별히 그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를 중국어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谢谢大家.谢谢大家.谢谢谢谢大家. 大家. 네, 오늘은 마무리 인사를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그러면 오늘 4부 이한 감독 음식 남녀와 콩푸 선생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谢谢大家. 谢谢大家.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